저는 31살이고 2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3년 연애를 한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만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남자친구가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는 결혼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도 예전부터 정말 많이 싸우시다가 결국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각자 살면서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저야 자식된 입장에서 두 부모님을 다 만나면서 지내지만 엄마를 만나면 엄마가 아빠 욕을 하고 아빠를 만나면 아빠가 엄마 험담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서로 안 맞는 인연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저 혼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자취를 했었고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며 살고 있는 지금도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사는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 3년 전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도 나는 결혼에 별 관심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난 우리 부모님이 결혼 생활을 실패했기 때문에 나도 감정에 휩쓸려서 결혼하고 싶진 않아. 나중에 모든 상황이 다 준비된다면 모를까? 지금은 그냥 연애만 하고 싶어. 오빠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라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찾는 게 빠를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고 당시에 남자친구도 지금 당장은 결혼 생각 없다면서 좋은 감정으로 연애만 하자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부담 없이 만남을 계속해오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랑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미래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다니는 회사는 나름 탄탄한 중견기업이고 별일 없다면 직장에서 잘릴 일도 없어요. 저 혼자 쓰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돈을 버는 중이고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내 집 장만과 노후 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8천만 원 정도를 모았지만 아직 제가 살 집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몇 년 안에 15평 정도의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구입해서 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저의 작은 꿈이었죠. 이혼한 저희 두 분의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모실 필요도 없고 대신에 제가 결혼한다고 해도 금전적인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20대 중반부터 회사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돈을 저축해왔지만 저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기에는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 한 몸 건사하며 살기에도 바쁜 세상인데 결혼하면 남편과 시댁까지 생각해야 하고 나중에 아이까지 낳으면 책임지기가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이 정도만 하고 살기에도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결혼해서 더 힘든 상황으로 제 인생을 몰아가기가 싫었습니다. 결혼도 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저처럼 기댈 곳도 없고 준비도 부족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우리가 3년이나 만났는데 이제는 결혼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자기가 집은 해올 테니 제가 혼수만 대충 해서 결혼하고 살면 된다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난 아직 결혼 생각 없다고 도망다녔지만 몇 달째 끈질긴 남자친구의 설득에 저도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혼 가정이고 부모님 두 분 사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저희 집안 가정 사정을 남자친구네 집에서 알게 된다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도 남자친구가 다 설득할 수 있다면서 다짜고짜 일단 한번 자기 부모님을 만나보라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남자와 결혼하고 산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일단 한번 부모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난 뒤에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시댁 부모님들과 약속을 잡고 저를 집으로 초대하더라고요. 정말 큰 기대 없이 한번 만나서 이야기나 들어보자는 생각이었는데 제 생각보다 더 별로였어요. 특히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제 나이부터 시작해 집안 환경까지 하나하나 트집을 잡고 깎아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자 나이가 30이 넘으면 너무 많다면서 올해 결혼하고 내년에 아이 낳더라도 32의 엄마가 되는 거라고 좋지 않다 하시네요.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서도 저는 숨길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어서 떳떳하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노골적으로 얼굴 표정에 불만이 잔뜩이셨죠. 이쯤 되니 저도 눈치라는 것이 있는데 결혼은 못하겠구나 일찌감치 포기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싸늘한 집안 분위기에 당황하면서도 자기가 중간에서 다 설득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미안한데 나는 이런 식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아. 너희 부모님 표정 봤잖아.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내가 굳이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갈 생각은 없어.
오빠도 부모님 마음에 들만한 다른 여자 찾아보고 나는 나대로 알아서 살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했고 남자친구는 절대 안 된다며 펄쩍 뛰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저를 붙잡고 설득을 하려 해도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 결혼 생활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힘든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는 아주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 굳이 시부모님들이 반대하시는 결혼을 해서 눈칫밥 먹어가며 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몇 번이나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마다 남자친구가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자기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이렇게까지 나한테 매달리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냥 결혼이 하고 싶으면 다른 여자 만나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는데 자기한테 딱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하도 이야기를 해서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저는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5일째 되는 날 부모님께 결혼 승낙 받았고 집까지 시댁에서 사주시기로 이야기 다 끝났으니까 이제 결혼 준비만 하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도 결혼에 대한 확신이 저는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중이었는데 남자친구의 끈질긴 설득으로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팔자에도 없다 생각했던 결혼을 갑자기 하려고 하니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주변에 결혼을 먼저 한 선배들에게 물어보면서 뭐가 필요한지 조언을 구해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두 분 모두 상견례 안 하시겠다고 해서 생략을 하고 바로 신혼집부터 구하고 예식장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때 남친의 어머님께서 항상 저를 만나면 하시던 말이 요즘 세상에 집 사주는 시댁이 어디 있냐고 결혼하면 자기 아들한테 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편 아침밥도 매번 차려주고 평소에 집에서 수발도 잘 들어야 해. 여자가 너무 목소리가 크고 귀가 세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솔직히 듣기 좋은 잔소리는 아니었지만 옛날 어른들은 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적당히 듣고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어요. 시댁에서 신혼집까지 사주신다는데 저도 양심이 있지. 결혼하고 나면 남편에게 잘하고 시부모님들에게도 적당히 신경 쓰며 살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요리도 좀 배우고 신부 수업 같은 것도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혼자서 자취만 1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음식 만드는 거나 살림하는 것에는 나름 자신이 있어요. 그런 식의 잔소리 하시는 건 아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할 만한 소리라 생각해서 듣고 넘길 수 있었는데 집 사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면서 몇 번이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집값 엄청 비싼 거 너도 알잖니? 우리가 집은 해줄 테니까 혼수는 너가 알아서 맞춰와라. 그래도 회사 생활 오래 했는데 그동안 모아놓은 돈은 있을 거 아니니? 남자친구는 저한테 혼수는 적당하게 고르고 자기랑 반반 부담해서 하자 했지만 그쪽 어머님이 꼭 혼수는 제가 다 챙겨서 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결혼하고 나중에 뒷말이 안 나오려면 내가 다 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싶었습니다. 저희들 살게 될 신혼집은 자기가 알아서 구할 테니까 일단 다른 것부터 준비하라고 하셨고 저와 남자친구는 웨딩 촬영할 스튜디오도 알아보고 예식장도 알아보러 다니고 그런 와중에 혼수는 어떤 거래서 들어가야 하나 고민도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비록 돈은 많이 없었고 저희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바라기도 어려웠지만 너무 저렴한 제품들로 살림을 맞추면 분명히 만족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나름대로 최신형 가전제품들과 메이커, 침대, 소파 등으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당장 생각나는 굵직한 것들 위주로 혼수 목록을 작성했는데 그래도 3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축해놓은 돈이 있으니 그 정도는 쓸 수 있었는데 사실 제 마음은 혼수를 좀 저렴한 제품으로 맞추면서 돈을 아껴서 나중에 지평수를 늘려서 이사를 간다거나 주식 같은 곳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욕심만 챙길 순 없었고 결혼한다고 하는데 빈손으로 들어가 살 수도 없는 일이라서 최대한 혼수만큼은 해달라는 대로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신혼집도 결정이 안 났고 어느 동네에 집을 구하고 있는지 몇 평짜리 집인지도 전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만나서 한번 의견 조율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혼수 목록 리스트를 어머님에게 보여드렸더니 한참 동안 말없이 종이만 들여다보시고는 빠진 게 있다면서 거기에 몇 가지를 추가하더라고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스타일러와 침대도 제가 고른 것보다 더 비싼 브랜드에 사이즈도 제일 큰 사이즈를 말씀하셨고 저희 신혼집 들어가는 혼수회에도 시댁으로 고가의 안마의자까지 사놓으라 말씀하셨어요. 좀 어처구니가 없는 요구였고 그 자리에서 선뜻 알겠다는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요구한 사항을 전부 다 할 필요는 없다고 그냥 성의 표시만 조금 하면 될 거라 하더군요.
회사에 먼저 결혼한 선배 언니들에게 물어보니 시댁에서 집을 해주신다는데 안마의자 정도면 해드려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나도 기왕 하는 거 거기까지는 해줘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혼수 목록을 다 정해놓고 예식장까지 고르고 있었는데도 아직 저희가 결혼하고 들어가서 살 신혼집이 어디인지 전혀 정보가 없었어요.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초조해져서 남자친구에게 집이 몇 평인지 알아야 냉장고나 TV 사이즈를 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어머님이 생각하고 계신 집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집주인이랑 가격 협상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토요일에 자기랑 같이 집 보러 가자 하더라고요. 신축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 무리일 거고 그래도 20평대 아파트 정도는 되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토요일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가관이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의 작은 자동차를 다 같이 타고 큰 대로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지나치더니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굽이굽이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간 뒤에야 어느 공터에 차가 멈춰섰고 부동산 사장님이 앞장을 서서 어느 낡은 빌라 건물로 들어간 뒤에 이상하게도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속으로 뭔가 잘못됐겠지, 여기는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들른 거겠지 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현관문을 열어주셔서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을 때 망했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20년은 훨씬 더 되어 보이는 낡은 빌라에 그것도 반지하였고 뒤로는 언덕이 있어서 멀쩡한 대낮인데 작은 창문으로 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 2개 화장실 하나, 14평 정도 되는 빌라였어요. 주방과 화장실은 정말 지저분하다 못해 끔찍할 정도였고 이 집에서 사느니 그냥 지금 제가 사는 원룸이 훨씬 아늑하고 좋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과 남자친구는 이 정도면 신혼생활 시작하기에 나쁘지 않다며 집주인이 500만 원만 깎아줘도 지금 당장 계약할 거라며 신이 났더군요. 저는 화장실과 주방을 확인한 뒤로부터는 굳은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고 잠시 후에 정신을 차려서 부동산 사장님께 이 집의 매매가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주인 집이 9천만 원에 부동산에 내놨는데 저희 쪽에서 8,500까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겨우 8,500짜리 반지하 빌라 해줄 거면서 자기들이 신혼집 해줄 거라고 그렇게 유세를 떨고 나한테 3천만 원 혼수도 모자라 500만 원짜리 안마의자까지 해달라고 한 건가 싶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여기 리모델링 싹 할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보기엔 이래도 청소 한번 하면 깨끗해진다면서 9천만 원짜리 집에 누가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하냐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바로 결혼할 생각이 싹 사라져버렸고 원래는 집 구경한 뒤에 근처에서 셋이 식사까지 하고 가려고 했지만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남자친구가 뭐가 문제냐고 제게 물었고 그때는 저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반대로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살라고 하는 거야? 아니 겨우 이런 집 사주려고 그렇게 몇 달 전부터 유세를 떨었니? 이런 반지하에 최신형 냉장고랑 700만 원짜리 침대가 가당키나 해? 정말 너희 엄마도 염치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그냥 나 결혼 안 할 거니까 이 집 살 돈으로 너네 엄마 안마의자나 사시라고 해. 제가 화를 내자 남자친구도 그럼 무슨 신축 아파트라도 원했냐고 그게 요즘 얼만 줄이나 아냐면서 제게 따져 물었고 저는 더 이상 말다툼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만하자고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남자친구에게 나랑 결혼할 거면 아파트 가져오라고 이야기나 한 적 있습니까? 저는 제가 모아둔 돈도 있기 때문에 그냥 확신만 있으면 형편을 맞춰서 시작해서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집 해올 테니까 결혼하자고 먼저 난리를 쳤고 그 집 부모님들도 온갖 트집을 잡고 집 사준다고 유세를 그렇게 떨어대지 않았습니까? 혼수는 어느 정도 이상 해오라고 할 거라면 아파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들어가서 살 만한 집을 구해주셨어야죠. 화장실 타일에 곰팡이가 잔뜩 피고 주방 벽지에도 전부 시커먼 곰팡인데 그게 청소 좀 하고 도배를 새로 한다고 해서 새 집처럼 보이겠어요? 지금 제가 혼자 사는 집이 원룸이긴 해도 지은 지 5년도 안 된 신축 건물이라 정말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된 집이에요. 돈이 부족하면 형편에 맞춰서 원룸이나 투룸에서 결혼 생활 시작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같이 살면서 벌어 모으고 천천히 살림을 늘려나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집안 사정이 이렇다는 이유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반대를 하시더니 기껏 입꼬라지 보여주려고 저보고 혼수해오라 그렇게 난리를 치셨던 걸까요? 남자친구와는 그날 바로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헤어지기로 했는데 다음날 걔네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는
너 주제에 이런 집도 감사하게 여겨야지 어딜 따지고 드냐며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고요. 기껏 9천만 원짜리 반지하 빌라 사주면서도 돈 없어서 500만 원 깎아달라고 하는 주제에 지금 어디다 대고 큰 소리냐고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깟 집은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도 당장 살 수도 있다고요. 그 댁의 잘난 아줌마 아들 원하던 좋은 반지하집 구해서 꼭 결혼시키라고 했습니다. 안마의자까지 사줄 며느리도 새로 잘 구해보시라는 말과 함께요. 아줌마가 화가 잔뜩 나서 전화기 너머로 뭐라 소리를 질렀지만 더 듣기 싫어서 끊어버리고 번호는 바로 차단해버렸어요. 저는 진짜 지금 당장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남자친구에게 집 해오라고 바란 적도 없습니다. 전부 그쪽에서 먼저 난리를 쳐서 시작한 결혼 준비였는데 결말이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네요. 하마터면 제 돈은 돈대로 쓰고 사람 대접 못 받을 집구석에 시집가서 빚도 안 들어오는 곰팡이 반지하방에서 고생하며 살 뻔했네요. 지금도 궁금한 건 대체 안마의자는 저한테 왜 사달라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 정도 해줬으니 본전 생각나서 그런 걸까요? 어떤 멍청한 여자가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안마의자는 아들한테 사달라고 하는 게 빠른 길이지 않나 싶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